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2월 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2시 4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좋았죠. 특히 지난 한 주가 최근 석 달 동안에 가장 좋았던 한 주였다고 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화려한 이른바 바이든 랠리가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 비동조화라고 하죠. 우리 증시가 못 따라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한 차이가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현재 배경 때문에, 즉 미국 경제는 좋은데 한국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시장 주요 참가자들의 수급의 태도, 그들의 포지션 및 그리고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달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장을 떠받쳤던, 또는 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2월달 들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매수는 하는데 그 규모가 작고 또 샀다 팔았다 한단 말이죠. 소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관련돼서 수비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또 기관들은 즉흥적으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자, 현대차, 기아차가 결국에는 애플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 물론 중간중간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살리거나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미국 증시에 동조할 수 있는 상승세가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종합지수가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 조금 지속될 소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잠깐 종합지수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8월 달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 10월 말까지 약 2개월 보름 동안 횡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3월 달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4월 달까지도 이렇게 횡보 등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겠다는 건데, 왜 4월 달까지 이렇게 봐야 되냐 하면 공매도와 관련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그 이전 아마 공매도 재개 2, 3주, 빠르면 한 달 전부터 외국인들의 태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또 올려지는,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반 개인들은 현재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들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니 지수가 좀 박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보편적으로 현재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가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경우에는 의뢰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좋고요. 개별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나 코스피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작은 개별 종목, 심지어는 테마주까지도 지수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굳이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종목들은 장기 정석 투자의 핵심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또 LG화학,
또 현재 뭐 네이버, 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또 현재 SKC, 하나솔루션, LG전자까지 우리가 섭렵하고 있는,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그들 종목이 하나같이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악재 때문에 또 5%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자, 그들 종목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장기 정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죠. 자,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 우리가 초창기부터 계속 장기 정석 투자를 하자고 했으니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종목을 바꿀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굳이 한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눈길을 끄는 섹터들이 있죠. 가령 신한지주 같은, 잠깐 차트를 볼까요?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또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 또 한샘 같은 종목들, 또 뭐, GS 리테일 같은 종목도 눈에 들어와요. 또 현재 뭡니까? 좀 더 볼까요? 영업무역도 있고요. 한세실업이 아주 치솟아 올라가고 있네요. 한세실업, 하이트진로, 또 LG생활건강, 또 푸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소비주들이고요. 내수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지수 실적주죠. 실적주로서 지수가 좀 멈췄을 때 특히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안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만약에 약간의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CJ 제일제당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그리고 또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코스맥스 잠깐 보도록 하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코스맥스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정도 CJ 제일제당, 코스맥스 또는 LG생활건강도 괜찮은 것 같네요. LG생활건강 이런 거 1등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 우리는 현재 지수에 또는 경기에 민감한 종목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안정된 종목으로서 이들 종목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벌리지 말고, 또 그거 안 벌리고 우리 종목 당초 초심대로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원칙상 더 우리 전략과 부합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협의가 중단됐다는 건데 반드시 이게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현대차, 꼭 기아차를 고집할 필요 없어요. 현대차가 더 안정적이고 추세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현대차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데, 자, 전기차. 이 전기차가 대단히 수상하다는 것이죠. 전기차와 관련된 핫 이슈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는 반도체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매우 의미심장한데, 삼성전자도 전기차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직접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안 가고서라도 반도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갖고 계신 종목이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2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안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 들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은 현재 지금 미국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부양책 결의안이 상원에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의회 통과만 남아 있다는 건데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계속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자, 일부 종목들에서 현재 그들 가능성을 현재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솔루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CS윈이나 또 유니슨, 또 OCI 같은 종목들. 자, 지난주부터 움직였군요. 어쨌든 그들 종목 계속 보유하시면 된다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중 하나솔루션 이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주 물량 부담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소화가 될, 그리고 모멘텀이 좋으면 한순간에 소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부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WTI가 계속 올라갑니다. 3거래일 연속 1년 내 52주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56.85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죠. 작년 1월 중순 이후 최고가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국내 수혜주들이 있죠. 제1차 수혜주는 정제업체들입니다. S51, SK이노베이션인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범용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도 수혜 대상이 되며, 그리고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의 현재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캐시카우,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범용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다른 요인 때문에 그들 종목이 좀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과 관련돼서는 6과 더불어서 상당히 성적은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부담이 되는 변수가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데 1월 달이지 1월 중순경 그때 다시 4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이 가상화폐가 가격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증시의 변수로 작동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비트코인의 개념과 관련돼서 저 정립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매스컴에서 알려지기를 가상화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로 보기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나 뚜렷하죠. 가장 큰 문제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가격 가치가 워낙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안정성이 전혀 없죠.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이 없고 또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화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결정적인 이유가 따라서 이거는 가상화폐라기보다는 가상의 비금속, 주얼리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디지털 화폐가 아니고요. 디지털 골드입니다. 디지털 골드, 가상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들을 봐야 된다. 채굴한다는 개념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는 거기까지. 잠깐 우리가 그 부분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대상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그나마, 그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게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8원 정도로 내려갔어요.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약간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자, 지난달 11월 말까지, 지난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2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일평균 1조 1000억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2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는 듯한 아주 소극적인 순매수인데 소극적인 순매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350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말까지 5거래일 동안 약 1조 2천억, 일평균 2,4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 1월 달에 비해서 그 순매수하는 규모가 5분의 1로 격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순매도도 자주 한단 말이죠. 1월 달에 그들 동학 개미들이 보였던 그 자신감 있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약간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좀 바뀌었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물을 이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해서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태.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적으로 3,4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관점이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위주로 기관들은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 눈치 빠르게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기관들 금융투자가 매매하는 것의 의미는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기금은 뭐 예나 다름없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28 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매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급 구도를 갖고서는 지수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수급상 현재 상황은 다소 불리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빠지는 것은 전혀 아닌 수급의 일시적인 어떤 포지션 상황 때문에 또는 심리적 약간 그런 것 중이니까 내일 당장 상황이 약간 바뀔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주눅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개인은 그 전부터 원래 시장에 계속 있었던 그런 작은 규모의 개인들이 있고, 최근에 대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 큰 손의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인들은 단기 매매하고 중소형주 위주로 보고,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 큰 손들은 특히 11월 달 이후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장기 정석 투자형이고요. 주로 대형주 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또는 현재 LG화학 같은 그런 종목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높은 정석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순매수하는 개인들은 작은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서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박스권 장세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 내지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강한 듯한 인상이 좀 있고, 종목 장세가 나올 만도 할 텐데 그 화려한 종목 장세는커녕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잠깐 현재 코스닥 시세를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시세판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의 시세판인데요. 파란 글자가 많죠. 파란 글자 중 상당수가 바이오주들입니다. 바이오주들이 약해요. 특히 금년 들어서 현재 코스피 지난 주 말까지 코스피가 5.9% 올라왔고요. 자, 코스닥은 거의 똔똔입니다. 균형입니다. 마이너스 0.3% 정도인데, 하지만 그중 바이오주가 있죠. 코스피의 바이오주들이 그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 마이너스 12%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금년 내내 연말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그 바이오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1 플러스 4에 초점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마시고 거기에 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자, 개별 이슈 잠깐 일단 차트를 넘겨서 보도록 하죠. 개별 이슈 자막을 올려놓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현대차가 결국 애플과 협의가 중단됐다는 건데요. 이게 좀 애매한, 묘한 뉘앙스가 좀 풍기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가 발표를 했죠. 애플과 지금 전기차 등 미래차 전반에 관련된 협의가 다 중단이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율주행이라고 딱 자율주행에 못 박았습니다. 자율주행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업체와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내용에는 현재 애플과의 협의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 전체를 다 중단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애플 측에서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돼서 즉 업셋이라는 얘기는 화를 냈다는 그런 보도가 좀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즉 이 협상 전에 비공식적으로 또는 비밀로 하자 라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는 바람에 현재 애플 쪽에서 화를 냈다는 얘기, 즉 그 얘기는 현대 쪽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에 알려진 게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게 돼서 차질이 생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사태로까지 진행됐다는 건데요. 어쨌든 완전한 결렬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재개될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설사 결렬이 됐다 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랭킹으로 본다면 8위권, 9위권 정도에 있습니다. 도요타도 있고요. 닛산도 있고, BMW 다 있는데, GM도 있고, 포드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현대차, 기아차보다 앞서 있는 업체를 제치고,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했다 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가 현재 미래차와 관련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애플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또 한 가지는, 한간에 지금 현대차, 특히 애플은 관계사와 어떤 협력을 할 때 단순한 제조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장 물론 TSMC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TSMC는 좀 다르고 워낙 TSMC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관계는 각각 의뢰 관계가 아닌 각각 갑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마그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이 마그나와의 관계가 각각 의뢰 관계라는 거죠. 단순 하청업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생산업체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결렬이 된다 했을 때는 아예 그 자체로, 즉 현대차 나름대로 단순한 하청업체로 가는 것은 거부했기 때문에 결렬된 측면이 있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만큼 현대차도 튕길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애플이 아니어도 현대차, 기아차는 나름의 미래차, 특히 정의선 회장이 주창하는 모빌리티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다 할 때 당연히 유효하고요. 현대차 또 그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LG화학과 관련돼서는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 절대 팔면 안 되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오늘 어느 정도 빠져 있는 현대차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대차가 오늘 5.6%.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도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전 저점 수준인데요. 이런 정도면 뭐 괜찮은 24만원 이하면 23만원 근처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물론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LG화학이 3.5% 큰 폭으로 밀렸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갖고 있는 물량은 절대 팔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현대차 기아차의 개별 이슈였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기차 관련 글로벌 이슈인데요. 현재 그 미국의 월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 즉 애플카가 2024년도 정도에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가 현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 리서치 같은 이런 업체들인데 여기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또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도 생산하는 업체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30년경 앞으로 10년 정도 후입니다. 그때는 모빌리티 즉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차 전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데 이 수준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전체 세계 시장이 현재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5천억 달러의 2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향후 10년 후의 일이지만 지금보다 지금 모빌리티 시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보다 무려 20배나 큰 그런 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애플이 그 모빌리티 시장의 2% 정도만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폰 매출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시장이라는 건데 그만큼 이 모빌리티 시장이 크다는 전망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건 아실 겁니다. 반도체, 현재 휘발유차, 석유화학 연료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요량이 대당 200개 내지 400개 정도인데, 이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기차 한 대당 2,000개 정도로,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면 더 늘 것 같습니다. 3,000개, 4,000개 이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반도체 수요량은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현재 각종 센서나 또는 MCU나 ECU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 말고 PC처럼 자동차 자체가 PC 퍼스널 컴퓨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각 PC마다 하드 메모리가 있듯이 각 차량마다 또 각자 메모리 반도체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PC처럼 말이죠. 대량의 디램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향후 미래차가 될 때 각 이 차마다 그 차가 하나의 PC 역할을 하면서 D램도 소요된다라는 그런 전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의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소지가 높다라는 분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도 현재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 주력인 D램도 또한 좋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래저래 다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자, 포드마저도 조만간에 화석연료차. 아마 기간은, 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석연료차. 즉,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해서 2025년까지 약 32조 원 정도 한다는 건데, 기존 투자의 거의 2배 이상 된다. 2.5배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GM은 구체적인 연도까지 정해놨죠. 2035년, 향후 14년까지, 14년 후, 현재 화석연료차를 완전히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드까지 나섰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로컬, 웨이라이, 리샹, 샤오퐁이라고 중국 자체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그 3인방이, 그 3사가 1월달에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3배에 이를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 5배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테슬라의 2020년도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실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 규모 310억 달러인데 재작년 대비 약 28.5%, 이 정도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실적이 외형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MP, 자, 이거는 순수익입니다. 7.21억 달러, 한화로 약 8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2006년 출범 이후에 15년 만에 연간 단위로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바로 TS 전체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 28.5%인데, 앨런 머스크는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CAGR, 매년 그 부분에 시장의 성장률, 즉 현재 테슬라의 성장률이 아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확대율, 증가율이 CAGR이 50 내지 60%,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전망은 30 내지 4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닌 50 내지 60%, 이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8개월 정도 만에 시장은 2배씩 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는 건데, 앞에 얘기한 것과 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기차 로컬 시장의 3사가 1월달에 갑자기 전기차가 5배씩 팔린다는 것, 또 포드나 또는 GM이 갑작스럽게 또 초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언제까지 화석연료차 하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현재 확대된다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폭발한다. 빅뱅. 폭발을 한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빅뱅 시대가 이제 막 개막됐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장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완성차가 아닌 2차 전지는 절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전기차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거기에 공급해야 되는 2차 전지는 절대 부족해지는 현재 일종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자동차 반도체처럼 말이죠. 자동차 반도체는 시장이 작지만 이쪽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일단 상당 기간, 지금부터 향후 3년 정도까지는 2차 전지가 부족한, 현재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의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또 그것의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그 기간 동안 화려한 현재 화려한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가는 아마도 그 3년 내내 그렇게 좋아질 것이 아니라 그 전반기, 즉 1년에서 3년 정도를 본다 했을 때 지금부터 향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아주 화려한 시대를 분출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탄력이 떨어지거나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는 거죠. 어쨌든 1년 넘게 최소한 이들 종목, 해당되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